안녕하세요. DW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수학 강사자 수학 원장인 박준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초등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5강 정도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좋게 잘 준비해서 좋은 강의 만들었으니까 어머님들이 잘 준비해서 강의를 잘 듣고 아이의 미래 교육을 잘 준비하셔서 좋은 노하우를 받아서 자녀의 미래 수학 교육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잡을 건 이거예요. 방학 미리 준비하는 초등 수학 로드맵, 이제 이 주제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초등 수학을 할 때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초등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금 방학 이제 시작했죠. 이제 방학 시작했으면 이제 방학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이제 수학이라는 건 어머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얼만큼 강도로 해야 되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되지? 아니면 사고력 수학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수학학원을 방학 때는 몇 개씩 보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 방학 시기에 할 거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학 시기에서 해야 될 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념 플러스 연산입니다. 이제 학기가 들어가면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선생님 수업도 듣고 아이들이 숙제도 받고 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수업에서 혼란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학교나 학원의 강의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럼 왜 못 따라가는가?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나가야 될 진도들이 있어요. 나가야 될 진도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아이들이 틀어질 때의 문제는 오히려 연산이에요. 초등학교 수학은 거의 다 과정이 저희가 어릴 때는 이제 산수라고 배웠잖아요. 30대 어머니들 안 그러신가? 하여튼 산수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은 수학보다 산수가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를 계산하는 거를 많이 다루지 사실은 수학적 요소로 문자와 논리를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사실 산수가 맞고 산수의 개념의 당연히 핵심은 뭐예요? 연산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가 하냐면 개념을 듣고 문제를 보고 식을 쓰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연산의 속도보다 수업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고 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방학 시기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연산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학원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학원을 등록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눈높이? 눈높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요. 눈높이는 어떻게 할까요? 눈높이. 이제 이게 연산이잖아요. 연산. 그죠? 연산의 대표적인 브랜드, 구모, 눈높이, 빨간펜, 기타 등등. 이 연산 브랜드를 어떻게 할까요? 학원을 다니면 이걸 끊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또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집 보셨죠? 다 계산을 반복하는 문제집이에요. 이 계산을 반복하는 건데 이게 단순한 계산을 많이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해야 되는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산의 속도를 늘려주고 아이들의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문장을 보고 어떤 지문을 보고 하면서 수학적 언어를 떠올려도 계산이 빠르면 수업 속도를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은 안 해놓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착각할 때가 식만 세우면 수학을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답까지 내야 수학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의 착각은 계속 계산은 나중에 할 줄 아는 거니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 속도가 연산에 대한 속도가 붙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은 줄줄줄 나가는데 아이들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방학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건 개념서를 떼고 연산서를 떼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서와 연산서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산은 이제 많죠. 센 연산. 이게 단원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적계산법, 바쁜 초등학생 시리즈, 응용연산 이런 책들이 다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연산 문제집은 사실은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 단원별로 평가해보면 사실 다 비슷한 거라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되
최소한 방학 때 2권 이상은 해주셔요. 그 학기에 대한 걸. 그러면 아이가 계산 속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개념을 설명해도 잘 알아듣고 빠르게 돼요. 개념서 같은 거는 보통 뭐 EBS 만점왕 어머니들 많이 써보셨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브랜드죠. 왕수학 기본 뭐 요런 거 풀면은 개념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방학에 개념과 연산을 충분히 해주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학기에 들어갔을 때 비약적으로 상승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보다 방학 때부터 사고력, 선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도 지치고 어머니도 힘들고 학원들은 돈 벌고 이게 다 학원에 유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머니들은 이걸 기억해 주셔요. 산수라는 교과목을 들어보신 어머니도 있고 과목명으로 산수라는 교과목을 안 들어보신 어머니도 있지만 산수, 예, 초등수학은 사실 산수예요. 산수. 계속 초등학교 때 수학적 사고력 수학 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가 끝나야 되냐면 연산이 끝나야 된다.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이면 초등학교 때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연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집중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개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비례식 뭐 그래프 이런 개념들을 잘 익혀 주어야 아이들이 연산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접할 때도 어렵지 않고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시기에는 개념서와 연산서를 확실하게 뗀다. 이걸 목표로 잡고 가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학 후 개학 초반이죠. 이제 2학기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개념서와 연산서가 끝났어요. 이때는 이제 돌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이니까 당연히 유형서죠. 유형서라는 건 뭐냐 하면 당연히 개념을 다 배웠고 연산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약간의 사고력, 약간의 응용 문제, 약간의 어휘를 통한 그런 문제의 유형들, 수학적 어휘에 대한 유형들을 풀면서 수학의 학습에 대한 량을 아이들에게 이제 부하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운동도 처음 할 때부터 막 100m 내가 15초로 뛰겠어 이렇게 하면은 뛰다가 넘어지니까 25초 뛰고 22초 뛰고 19초 뛰고 17초 뛰고 요렇게 하면서 점점 더 부하를 늘려나가듯이 방학 시기에 개념과 연산을 충분히 한 다음에 뭘로 들어가냐? 이제 유형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서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머니들 아시는 그 유명한 책 센 같은 거죠. 센. 이제 이게 질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연산이 돼 있으면 센도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센을 충분히 풀고 나면은 수학을 잘 학기 중에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통 이제 유형서로 보면 아까 말하는 이제 이 왕수학,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문제집, 디딤돌 개념서와 유형서, 이제 요거 풀어보셔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책들은 유형서라 그래서 막 고등학교처럼 유형이 막 달달달달 볶여서 나오지 않고 그림도 섞여서 나오고 막 이쁘게 나오고 말도 이쁘게 하고 도형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질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본 게 문제 해결의 길잡이 기본, 요런 책들은 뭐냐면 문장제 수학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도는 아니고 일단 문장제 수학, 뭐 철수가 3km 걸어갔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한글을 수학적으로 푸는 방식에 대한 유형서를 풉니다. 그러면 이 유형서를 풀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 이제 학기에 제일 중요할 때 이때 심화 과정을 합니다. 이제 심화 과정은 당연히 이제 뭘 하냐면 여태껏 기초적인 개념을 잘 쌓았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초등수학은 충분하다고 믿어요. 그러나 이제 수학적 사고력 문제를 시간을 길게 두고 아이들이 질리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소화해내면 중학교 때 가서 조금 문제가 긴 문제를 만나도 편하니까 초등학교 때 쓰지만,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수학은 여기까지만 잘해도, 사실은 센까지만 잘 풀어도 어느 정도는 사실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심화 과정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런 문제, 뭐 왕수학 응용편,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 심화편, 요런 거 풀면 이제 문장제 수학과
심화 과정과 그 난이도에 대한 고난이도 과정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초등수학에서 또 어머니들이 선행 얘기를 하냐면, 저는 사실 이런 심화 서적들은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왜냐하면 앞에 과정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행을 안 하면 어려울 수 있는 개념들이 5학년 같은 거 뭐 거리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 풀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중학교 2학년에 연립방정식과 비슷한 수식을 세워야 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이거 개념만 요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연립방정식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문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죠. 뭐 이런 거 뭐 하잖아요. 네모 더하기 3.5는 5.5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 가까운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초등학생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넘어가면 마이너스지 이런 거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이 질려요. 왜냐면 개념을 나 지금 것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 개념이 우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행을 싫어하고 사고력 수학이나 아주 심화 과정 수학을 왜 싫어하냐면은 아이들이 하기도 전에 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는 개념 연산하고 유형 풀고 여기까지 아이가 잘 안 틀리고 수학을 너무 재밌어해. 그러면 심화를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차라리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충분히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틀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난이도 심화 수학 여기에 심취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언어 능력이 늘고 국어 실력이 늘면 다 커버가 가능한 건데, 항상 우리는 이 심화에 초점을 맞추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하면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아이들이 재미없고 질리면 차라리 조금 더 아이에게 맞추는 연산책을 반복해줘도 되고, 학기 중에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들이 부족함을 저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을 만나보고 저희 학원에서 수학 커리큘럼을 했을 때 심화까지 안 해도 아이가 이 개념과 연산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국어학원을 다니든지 논술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사실은 충분히 아이들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시대회를 풀어도 금상대상 맞는 친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화를 꼭 이렇게 과정처럼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겨울방학 되기 전에 뭘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0월, 11월까지 했으니까 보통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심화보다 조금 더 문장이 긴 2학기니까 12월이 되면 이제 사고력 수학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사고력 수학의 문제집은 요즘에 많아요. 그쵸? 많아. 뭐 어머니들이 잘 알잖아요. 필즈, 팩토, 따풀. 요것도 좀 좋고, 어머니들이 그 유명한 책 이제 나오죠. 디딤돌 최상위. 이제 이런 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질리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질리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들이 수학을 재밌어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니네 애 필즈 뗐어? 아니 못 뗐는데, 아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야 최상위는 풀었니? 아니요, 안 풀어도 된다고요. 그냥 아이가 수학이 즐거워지고 숫자의 놀이가 즐거워지는 게 사실 초등수학의 핵심인 거지, 뭐 중2의 연립방정식의 수준을 너네는 맞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초등수학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초등수학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봐요. 숫자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고, 자유롭게 거부감 없이 다루고, 언어 능력을 확장시켜서 문장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익숙하게만 하면 돼요. 이게 초등수학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막 고난이도 풀어서 너는 무슨 책, 뭐 블랙라벨 풀었어, 막 중학교 때 가면 A급 수학 풀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디딤돌 최상이야, 넌 팩토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숫자를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고, 그냥 영희와 철수가 어디를 가다가 뭐를 사 먹었는데 무슨 뭐 얼마를 사 먹었고 얼마를 거슬러 받으면 돼, 요 정도만 사고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 중학교 가서 수학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제 1강에 대한 거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초등은 이것만 되면 됩니다. 요게 본질이에요. 요게 본질. 나머지 고난이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그러면 거기서의 불안감은 누구만 가지는 거냐? 부모만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막 어쨌든 막 사고력 수학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강남 부모님들 인스타에 찾아오면 많거든요. 강남 부모님들 학원 보면 사고력 수학 따로 보내, 고난이도 수학 따로 보내,
그쵸. 그냥 학기 수학 따로 보내. 다 따로 보내놓고서 애 질린 다음에 애가 퍼지고 나면 누구 탓을 할 거냐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요번에 제가 뭐 유튜브도 하는데 평촌 학원가에서 아이를 촬영하고 나니까 인터뷰한 다음에 이제 그걸 질문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하렴. 그랬더니 어머니, 저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첫 대사가 나왔어요. 두 번째 대사가 뭐였냐면, 근데 엄마, 나 학원 좀 2개만 빼줘. 이렇게. 그러니까 들들들들 볶는다고 공부가 느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초등학교 수학에서 요구하는 그 기본적인 수학적 인간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너무 들들 볶거나 이제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장르별로 문제집을 소개시켜줬죠. 개념 연산, 그 다음에 유형, 그 다음에 좀 고난이도, 사고력,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 수학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수체계를 잘 다루고 연산을 하고, 이게 중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여기에다가 문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논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수학이라는 건 결국은 논리 언어를 완성시키는 게 수학 공부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고 돌리고 속된 말로 애들한테 그냥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애들을 굴리고 나면은 엄마들은 만족하는데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인지는 항상 체킹이 돼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제일 안 되는 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로드맵을 잡을 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때까지 어느 문제집을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상태가 어떤지를 매일 체크를 해서 우리 애는 아직 연산 수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고력을 해도 애가 문제가 없는 상태인지, 학원에서 하는 진단보다 제가 진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는 학원에서 진단한 거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죠. 아이가 학원을 못 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데는 잘한다고 할 수 있고, 잘하는 애들은 오히려 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요만큼만 하면 더 됩니다. 더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저희 학원 안 보내실 거니까 저한테 어느 지점인지 진단을 받으시면 어쩌면 더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디어블리에서 댓글 달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레벨 테스트나 아이들 체킹이나 이런 거는 제가 각자 1대1로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1강에 대해서 이제 쭉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것인가를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초등수학에서 국가나 교육부에서 원하는 정도는 수체계, 계산만 익숙하면 된다. 포인트는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디딤돌 최상위를 풀었냐? 필즈는 풀었냐? 어느 경시대회 네가 나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서 나온 6학년까지의 단원을 거침없이 계산들은 익숙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어에 관한 이야기죠. 소위 말하는 뭐 문해력.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고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초등수학은 사실상 마스터예요. 아, 그러면 더 안 했잖아요. 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방식이 막 초등학생이 막 중3 거 끝내고 막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중학교 때 중학교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선행을 2년, 3년 앞서갈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는 사실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다시 다른 강좌에서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선행이나 고난이도에 집착하지 말고 제 학년 거 잘 떼고 있는가가 초등수학의 관건이다. 그런데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계속 아이들을 비교하잖아요. 제 이름 댈게요. 준태네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인수분해 하고 있어. 이런 건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인수분해 얘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학은 빈틈없이 잘 유지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나이가 점점 들수록 고난이도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 거 개념이랑 융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친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대학 가려고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하다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3 때 개념이 섞여 들어와, 문제에, 고난이도는. 근데 중3 걸 몰라. 예를 들어 연속을 공부하는데 2차 함수랑 섞어. 그럼 그걸 몰라. 2차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연속을 못 푸는 거지, 연속을 몰라서 연속을 못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수학은 빈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촘촘하게 아이들이 계산 속도나 문제 풀기에 익숙하게 되게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빈틈 없이 학기별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분수의 곱셈 나눗셈을 못하는데 소수의 곱셈 나눗셈을 들어갔다, 그러면 분수의 곱셈 나눗셈으로 먼저 돌아가셔서 하는 게 수학의, 초등수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나가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어렵게 나가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제 학기 거를 정확하게 떼는 데 집착하자. 그러니까 방학 때는 개념 연산, 학기 중에는 유형서 풀기, 조금 아이가 잘하면 고난이도 풀기, 사고력 문제 풀기, 나머지 시간은 국어 공부하고 책 읽고 글쓰게 시키기, 요게 초등수학의 로드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